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올린 꿀 한 스푼 영상 보시고 밤 화장실 횟수 줄어들었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댓글로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꿀 먹고 좋아졌는데 아직 한 번은 꼭 깨요. 꿀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당뇨 때문에 매일 먹긴 겁나요 하는 분들이요. 오늘 새벽엔 어떠셨나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일으켜 다녀오셨죠? 다녀오면 잠은 다 달아나고 천장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뒤척이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깨어남까지 싹 없애버릴 비결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그 야간요 종결판을 공개합니다. 댓글에 이런 말씀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저는 혹시 몰라서 저녁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셔요.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이 없으면 소변이 아주 독해집니다. 그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칼날처럼 찌르니까 방광이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잠을 강제로 깨우는 거예요. 반대로 몸에 좋다고 맹물을 꿀꺽꿀꺽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서 맹물은 몸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방광으로 직행합니다. 결국 물을 안 마셔도 문제, 마셔도 문제인 이 상황.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내 몸에 가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최근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나와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며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녁에 마시는 소금물은 그 목적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소금물만 드시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겠어요? 오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소금물은요, 황금 비율로 꿀과 소금을 섞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 꿀 영상 보시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한 번은 간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자,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오늘도 출석 체크부터 한번 할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엔 화장실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수원 사는데 어제 3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딱 남겨주세요. 혹은 전 꿀 먹고 줄었는데 아직 한두 번은 가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가 이 힘든 연구 자료를 찾고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거 공짜로 듣는 최고의 건강보험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오늘 밤 통잠 자게 만들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왜 소금물일까요? 여기엔 아주 기막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물을 먹어도 안 먹어도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물을 내 몸에 가두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해서 맹물을 자주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물을 붙잡아두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녁에 맹물을 한 컵 다 마시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이구, 맹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혈액이 너무 싱거워지겠어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물들을 어떻게 해요? 혈액 속에 두지 않고 곧장 방광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교수님, 밤에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고생하는데 소금물을 마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라면처럼 짠 음식을 먹는 건 우리 몸에 나트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너무 짜지니까 이걸 희석하려고 세포 속 수분을 싹 다 끌어당겨서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금물은 그런 짠 게 아니고 딱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액의 소금기 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 농도를 질 좋은 소금을 딱 한 꼬집 넣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수분을 꽉 붙잡아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혈액은 항상 0.9%의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맹물이 들어오면 이 농도가 깨져서
몸이 물을 버리려 하지만 혈액 농도에 맞게 처음부터 들어오면 농도가 딱 맞네? 이 물은 내보내지 말고 몸 안에서 잘 쓰자. 이렇게 우리 몸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변해 방광으로 내려가는 양이 물리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물 빼내느라 잔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꿀과 소금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꿀이 뇌에 에너지를 준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쉬지 않고 몸 구석구석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라고 공장 가동을 멈추는 항이뇨 호르몬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명령을 내리는 뇌도 배가 고프고 힘이 빠져버려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니까 소변 공장이 밤새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꿀의 천연 당분은 뇌가 밤새 지치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에너지가 뇌까지 잘 전달되려면 전해질, 즉 소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당분이 세포 속으로 쏙쏙 박히기가 힘들거든요. 꿀과 소금이 손을 잡고 뇌로 달려가서 주인님 주무시는 동안 방광문 꽉 잠그고 있을게 걱정 마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꿀 드시고 크게 효과 못 보신 분들 몸에 전해질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따뜻한 물이 주는 체온의 기적과 숙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몸 안쪽의 온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에 소금과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 쫙 되면서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잠잘 준비가 다 됐구나 라고 느끼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는 이유도 이거죠. 몸이 따뜻하게 쫙 이완되니까 방광 근육도 덩달아 쫙 이완돼요. 예민해졌던 방광이 느긋해지니까 설령 소변이 조금 차더라도 이 정도는 아침까지 참을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을 깨우지 않는 겁니다. 어떠세요? 단순히 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 보유력과 뇌의 명령체계 그리고 신경계의 이완까지 한꺼번에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부터 실패 없는 황금 배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과 꿀, 그리고 소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부터 말씀드릴게요.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이거든요.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죽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놀라서 방광이 예민해지니까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스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천연 벌꿀 한 티스푼입니다. 제가 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인 사양 벌꿀은 안 됩니다. 뭘 보시라고 했죠? 바로 탄소 동연 소비. 이걸 보시라고 했죠. 이게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숫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라고 적혀 있어야 버리꽃에서 직접 가져온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는 꿀, 탄소 동연 소비를 보시고 숫자가 맞다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새로 구매하실 분들만 종류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밤꿀입니다. 색이 검고 맛이 쌉싸름하죠? 이 밤꿀에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과 만났을 때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가장 강력해요. 나는 맛보다 약효가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밤꿀을 추천합니다. 둘째, 가장 흔한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입니다. 이 꿀들은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아서 소금물에 탔을 때 거부감 없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천연 꿀이기만 하다면 아카시아나 자파꿀도 우리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탄소 동연 소비를 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가 오늘 주인공이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한 꼬집입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천일염은 강수가 잘 빠진 깨끗한 것을 고르셔야 쓴맛이 없고 신장에도 좋아요. 또 죽염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웠잖아요. 이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몸속 염증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죽염이 최고입니다. 또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히말라야 핑크솔트, 천일염, 죽염 중에서 여러분의 입맛에 가장 잘 맞고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고르시든 딱 한 꼬집만 잊지 마세요. 이 한 꼬집의 양은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안 되는 양이니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면 만들어 봐야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이 다 녹았다면 천연벌꿀 한 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꿀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만약 꿀을 먼저 넣고 소금을 나중에 넣으면 꿀의 끈적한 성분이 소금의 이온 활동을 방해해서 흡수 속도가 훨씬 더뎌지게 됩니다. 또 꿀은 열과 화학적 변화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소금을 나중에 넣고 억지로 저어서 녹이려다 보면 꿀 속의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TV에서 보면 배우들이 레드카펫 깔린 길을 들어오잖아요. 소금은 레드카펫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꿀이 대우 역할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꿀이 메인인 거죠. 꿀만 드셨을 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셨다면 이제 소금만 딱 곁들이시면 꿀이 제 실력을 200% 발휘하면서 밤새 여러분의 방광문을 꽉 잠그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 먹느냐? 지난번 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꿀 언제 드시라고 했죠?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뇌의 비상벨을 끄고 신장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쉬질 못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방광이 깜짝 놀라서 금방 소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150ml의 소금 꿀물을 최소 5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리며 혀 밑으로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한 7번에서 8번에 나눠서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언제 효과가 나는 줄 아세요? 정말 빠릅니다. 지난번 꿀 영상 때도 보니까 교수님, 어젯밤에 먹고 잤는데 오늘 새벽엔 한 번도 안 깼어요 하고 바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소금물까지 합쳐진 이번 종결판은 그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라? 화장실 가려고 깬 기억이 없네? 하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첫날은 긴가민가 하더라도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아마 확실히 체감이 될 거예요. 일단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설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전처럼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소변을 보게 됩니다. 방광 근육이 진정되고 콩팥이 제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지요. 자, 그럼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에 통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싹 빠져 있고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뇌가 밤새 배고프지 않게 숙면을 취했으니 머리도 맑고 기운이 넘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소변일기 기억하시죠?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내일은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이틀째인데 한 번도 안 깼습니다 하고 댓글로 자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한 줄이 지금도 밤잠 설치며 고생하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 큰 희망이 되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금물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철칙, 소금의 양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렸죠? 딱 한 꼬집입니다.
두 꼬집 넣으면 더 빨리 낫겠지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0.5g 미만의 아주 미세한 양이어야만 우리 몸에 약이 됩니다. 많이 드셔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 과해지면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물이 가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납니다. 딱 한 꼬집입니다. 참고로 꿀도 똑같아요. 꿀은 무조건 한 티스푼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에서 7g 사이예요. 꿀이 메인이라고 많이 드셨다간 혈당 스파이크로 오히려 새벽에 깰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철칙. 특이 체질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칼륨이나 나트륨조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물을 드시기보다는 지난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꿀만 먼저 드셔보시거나 혹은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드신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몸이 더 붓거나 손발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양이 과하다는 신호이니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어떠한 처방된 약을 먹고 있다 하신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뇨 있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혈당 걱정되는 분들 절대 무리해서 꿀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준비하세요. 왜 하필 7알일까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많이 아시죠? 또 아몬드의 착한 지방 성분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하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신 뒤에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이 수분 저장고를 만들어주고 아몬드가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면서 혈당까지 잡아주니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꿀을 못 드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몬드와 소금물의 만남도 야간류를 잡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 감염처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요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결은 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돕는 건강한 지혜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까지 다 들으셨으니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습니다.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물론 일주일까지 하기도 전에 효과 보시고 어이고 계속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효과 보시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고생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딱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주세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살리고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기 시작했으니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